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1414년 명령락 12년 과거에서 부정을 한 경성부 이운 김점을 상부에서 논주하다. 용서하였다. 처음에 김점의 아들 김의손이 문과 회시의 초장에 나왔는데 김점이 몰래 사람을 복미관 사역원 판관 임종이에게 보내어 경의 소강 식상을 고쳐쓰게 하고 또 좌표를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복미관은 과거를 볼 때 답안지의 오른편 쪽 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조를 쓰고 봉하여 붙였는데 이럴 때는 사관이다. 시관이다. 좌표는 시권을 복미하고 천, 지, 현, 황으로 표식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종친 부마와 함께 광년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오돌이 2호 심파 등 3인이 돌아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농씨가 경작한 1년 소출에 대해 호조 판서에서 묻다. 현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전농씨에서 경작하는 것은 1년의 소출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호조 판서 박신이 아뢰었다. 동서 적전은 거의 400결이 되는데 그 소출은 매우 많으나 모두 전사시에 운수하여 자승에 이바지합니다. 이조 판서 항상경이 아뢰기를 동반 칠품이야도 아울러 문산에 입격한 자를 쓴다면 분경이 그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법을 세우는 것이 비록 주밀하더라도 분경이 어찌 그치겠는가. 자승은 나라의 큰 제사에 쓰는 서직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1일 가압인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받들고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겸하여 제주에서 바친 마패를 보았다. 연을 저자도 강변에 머물고 술을 자리를 마련하고 여악을 베풀어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0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이달 초 하루부터 이날까지 햇빛이 핏빛과 같았고 가을 기운이 돌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울이 가을과 같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상황을 받들고 광년루에서 격구하고 술자리를 마련하다.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주에서 사람과 소가 각각 사람 한 사람 소 한 마리가 벼락을 맞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농사철이라 번상 시위군을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양후의 집을 수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풀어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날씨의 이변으로 교외의 행차를 정지할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니 임금이 노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거기 생각건대 옛부터 하늘에서 제의를 내어서 인군에게 보이는 것은 공구수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에 음양이 절기를 잃고 벼락과 번개의 재앙이 있었으므로 전하는 깊이 공고하는 마음을 품고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의 패단을 널리 구하였으니 천재를 두려워하고 백성의 괴로움을 긍휼히 여긴 소위가 가히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하가 춘등 강무 뒤에 바로 양근의 행차가 있었고 또 경가 승려로 자주 사대문 밖에 거둥하시니 그 천재를 두려워하는 뜻에 있어 혐의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정량의 달을 당하여 또 서리가 내리는 재앙이 있으니
진실로 공구수성하여 상천이 전하를 인해하는 마음에 보답하여야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이제부터 사대문 밖의 행차를 정지하여 소심하여 덕을 닦아서 제1을 없애소서. 임금이 읽어보고 노하였다. 나의 동교 거둥에 곡식을 손상함이 있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까닭으로 서리가 내리는 것이 절기를 읽는데 이르렀겠는가. 또 대간에서 말로써 진달하고 소장을 쓰지 말라는 것은 나의 오랜 명령이다. 이제 너희가 나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이름을 낚으려는 것이다. 최헌납 유미가 대답하기를 근래 조계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소를 갖추어 아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더욱 노하였다. 동교의 행차가 이러한 서리의 내리는 일을 가져왔다니 내가 깊이 그 말에 감복한다. 공구수성은 나라의 재앙이 들 때 임금이 스스로 자책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자기 몸을 닦는 일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정사 첫번째 기사 경상도 함양 강원도 금성 회양 등지에 서리와 눈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정사 두번째 기사 말 잘 기르지 못한 충청 경기도 수령을 인사평정에 반영토록 하다. 사원부에서 갖고 올 수령 가운데 양마에 삼가지에 앉는 자의 죄를 청하였다. 처음에 충청도 경기 전마관이 아래였다.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나필이 야위어 죽는 놈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이 읽어보고 말하였다. 마정은 군국의 중사이므로 밀의 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찍이 주군 주군으로 하여금 기르게 하였다. 근래 이래로 야이어서 죽게 되는 수가 많다니 관리가 삼가지 않아서 그리 된 것이다. 임금이 집이 홍여방을 돌아보고 헌사에서 군문하여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헌부에서 바로 수령을 추획하여 아렸는데 모두 80여인이었다. 정부에 내리고 이조로 하여금 부과하게 하였다. 부과는 관리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가오를 별지에 써서 정안에 붙여두던 일인데 후일 도목정사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다. 부표 과명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정사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보고한 대로 전사시 재량의 천전법을 개정하다. 재량 등이 호소하기를 좌우방에 아울러 200인이라 칭하는데 1년에 거관하는 사람은 오직 2인입니다. 원컨대 4인으로 하여금 거관하게 하소서 하였다. 본부에서 의논하였는데 50인 가운데 1인씩 거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정사 네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중농, 후농의 제사를 없애고 선농에게만 제사하기로 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삼가 고전의 상관이 역대에는 다만 선농에게만 제사 지내고 중농, 후농의 제사는 없었습니다. 빌건대 이를 혁파하여 사전을 바로잡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허위 사실로 노비 정성을 일으킨 부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정하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망고로서 결절한 부인과 천구를 결별하는 데에는 망고 환자는 결죄하고 그 역사하는 노비는 아울러 속공시키는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으니 대소 인원이면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약 부인과 천구는 충군하기가 어려우니 3년을 하여 도형을 속받는 예에 따라서 수속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망고는 함부로 관에 고합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정사 여섯번째 기사 노비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관원을 두다.
이조판서 항상경 금천군 박은 호조판서 박신을 제조로 삼고 시상관으로서 일을 잘 하는 자를 골라서 삼품으로서 사를 삼고 사품으로서 부사를 삼고 오륙품으로 판관을 삼았으며 15방으로 나누어 방마다 사, 부사, 판관을 각각 1원씩 두어서 모두 45원이었고 따로 도청 12원을 두었는데 옛날 가선대부 지금 통정대부 이하는 직단으로서 시행하게 하였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지금 5결이라고 정장한 것이 이미 300여 통인데 본부에서 사무가 번극하니 한두 달 동안에 청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컨대 따로 도감을 설치하여 강명 정직한 대신을 골라서 제조로 삼고 공무에 능하다는 명망이 있는 자를 낭청으로 삼고 대간 일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결절하게 하소서. 임금이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이제 천적을 만들어주고 구적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이미 정한 달이 있으니 빌건대 헌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제조 낭청을 골라 정하여 속히 변정하도록 하고 만약 이송하기 전에 잘못을 알고 퇴장하기를 비는 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하윤, 이천우, 이직, 유양, 이숙번 등을 임견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내금이 내시위 각각 15인이 궁원에서 습사하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구경하고 내구마 한 피를 내어 활을 잘 쏘는 자에게 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비 변정 조건을 올리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거기 듣건대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전의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중용을 취하라고 하였고 순 임금도 이로써 우 임금에게 전의하였는데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군자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주자가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을 이름이 중이란 한자는 실로 성인이 성인에게 서로 전한 마음의 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공경이 생각건대 전하는 천성이 밝고 지혜롭고 성학이 지피하여 무릇 시위하는 바를 중용에 맞도록 힘쓰니 오로지 이는 요 임금 수임금의 마음 쓰심입니다. 신등이 용렬하고 우매하여 성상의 마음을 우러러 몸받아서 성등을 도와 드리지 못하고 흔히 하거나 봉행하는 사이에 치우치거나 기대어서 중용을 잃는 경우를 면하지 못하니 그것은 벼슬을 훔쳐서 녹을 허비하는 처사이므로 한때의 원망을 사서 만세의 비웃음을 남기는 일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일찍이 듣건대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이르기를 나는 요임금 수임금의 도가 아니면 왕 앞에서 감히 말하지 못하니 제나라 사람이 나처럼 왕을 공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윤이 성탕을 보자 하는데 일부라도 요임금 수임금의 연택을 입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기를 저자에서 매를 맞는 것 같이 하였으니 성현이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이와 같았습니다. 신등이 비록 지극히 우매하나 감히 이로써 전하를 섬기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우러러 듣건대 연나라의 한 신하가 원망하니 6월에 서리가 흩날렸고 동해의 한 부인이 원망하니 3년 동안 크게 가물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이와 같으니 신등이 비록 지극히 용렬하고 우매하다 하더라도 감히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지를 받들고 유사로 하여금 공사에 서로 소송하는 노비 문안을 고쳐 신적으로 만들고 구적을 불태워버리도록 허락하니 그 후세를 위하여 성녀가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삼가 행하기에 합당한 사리를 갖추어 아렵니다. 1계사년 9월 초 1일 이후에 5결이라고 정장한 것은 이미
분간하여 결절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초 1일 이전에 5개월이라고 정장하지 못한 것은 결절하여 변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를 공평하다고 이를 수 있겠으며 어찌 이를 원망이 없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일체로 납장하도록 허락하여서 변정하여 한 번 결절한 뒤에 노비를 ing집하는 자나 도리어 결절을 얻은 자로서 한 년이 되도록 정장하지 않고 타인의 노비를 거집하는 자가 도리어 본주로서 한 년이 되도록 정장하지 않아서 사리의 어긋남이 매우 심하니 빌건대 신축년을 한정하여 모두 변정하도록 허락하소서. 1. 부모, 조부모가 나누지 아니한 노비를 연장 자손이 합집하여 유약한 조카나 동생이 한 년에 정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핑계하고 그 어버이 지하에 영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유체로 하여금 기한의 고생에 빠지도록 하고자 하여 즐겨 나누어 주지 않고 홀로 그 이익을 오로지 하니 그 불효함이 심합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러한 무리들이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축년으로서 한정하여 분급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1. 양인을 싫어하여 천인이 된 자도 또한 한 년에 정장하지 않았다고 핑계하고 변정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데 사람의 양천이 어찌 한 년에 정장하고 정장하지 않는 데에 매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로서 정장하는 자는 양인이 되고 정장하지 않는 자는 천인이 된다면 또한 이를 공평하다고 이를 수 없고 또한 이를 원망이 없다고 이를 수도 없습니다. 신축년 이전에 이미 결절할 수 있었던 것 이외에 신축년 이후 서로 소송하여 천적이 불명하고 양적이 명백한 것은 빌건대 모두 납장하여 변정하게 하소서. 1. 군신 2품 이상 천첩의 소생은 임금의 은혜를 받아 한 품 수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서로 소송 중에 있는 노비가 기한된 연간에 현신하여 고한 각품 천첩의 소생은 모두 사제감에 붙이고 한 년 이후에 남에게 진고당하거나 자수하는 자는 서로 소송하는 노비가 한 년에 정장하지 않는 예로서 즐겨 추구하지 않고 붙일 것을 정한다면 다행히 양인이 된 자는 장차 한 품에 얽매이지 않게 되나 불행하게 전인이 된 자는 또한 억울함을 펼 도리가 없을 것이므로 이를 공평하다고 이를 수 없으니 빌건대 일체로 추구하여 변정하도록 허락하소서. 위의 조목에서 초 1일 이전에 한쪽이 정장하고 한쪽이 대척하지 못한 경우와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부를 바친 것이 명백한 경우도 또한 충분하고 한 년에 정장하고 양쪽이 대척하여 서로 소송하여 명문이 있는 경우에 도리어 친히 창명하여 관문을 보낸 적이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로지 한쪽에 주는데 이것도 또한 공평하다고 이를 수 없으니 빌건대 모두 중분하소서. 1. 신등이 일찍이 듣건대 공자가 말하기를 이익을 쫓아서 행하면 원망이 많다고 하였고 주자는 이를 해석하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까닭으로 원망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서로 소송하는 자들이 반드시 얻기를 탐하여 이익을 오로지 하고자 함으로 남에게 원망을 많이 사니 이것이 오로지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원망이 많아져 화기를 감상하게 한다면 그 해가 어찌 국가에만 미치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하나같이 모두 변정하고자 한다면 결송하는 자가 속하게 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고 하나 그 부정하나 속하고 결절하는 것이 어찌 느리더라도 변정을 얻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 속하게 결절하여 원망이 많은 것이 어찌 상세히 결절하여 원망이 없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 원망이 많아서 화기를 상하게 만든 것이 어찌 원망이 없어서 화기를 이루는 것과 같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득실이 비록 다르더라도 그 원망에 이르는 소위는 한 가지이다고 하나 나누어 얻는 자의 원망함이 어찌 전부 잃은 자의 원망과 같겠습니까? 부정하게 잃어버린 자의 원망이 어찌 정당하게 잃어버린 자의 원망과
하겠습니까? 전도가 소연하여 진실로 속일 수 없으니 이것은 지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이 우러러 듣건대 음령을 섭리하는 것은 다만 마음을 바르는 것이요 그 마음이 이미 바루어졌으면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 없고 인심이 화합하면 전심도 화합하여 순치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모든 일을 베푸는데 한결같이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나라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됩니다. 신등이 섭리의 직임에 있으니 감히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뢰지 못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만 제1조목의 계산형 9월 초 1일 이전에 5개를 정장한 것은 다시 납장하게 하여 분간 결절하고 그 망령되고 고하는 자는 전의 수교에 의하여 논지한다는 것과 제3조의 조목에 조부모나 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는 무인년 전에 유약한 아우 조카로서 정장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납장하도록 허락하여 분급한다는 것과 제5조목의 대소 인원의 자기 비첩 소생은 신축년을 기한으로 하여 모두 출세하여 사제감에 붙인다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 하유는 위의 항목 조목을 기초하여 사인을 시켜 정부에 고하였더니 여러 재상이 모두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감히 계문하지 못한 지가 몇 달째였는데 이날 인견할 때 친히 아뢰어 취지한 뒤에야 계목을 써서 아뢰었던 것이다. 그때 우정성 남제가 병을 칭탁하고 집에 있었다. 하윤이 대사를 만나면 중이 혹 하지 않고 홀로 주장을 세우고 변하지 않음이 대개 이와 같다. 지피는 밝고 빛나는 모양이고 이유는 중국 은나라의 명신 탕왕을 보좌하여 그를 치고 선정을 하였고 연나라의 한 신하가 원망하는 6월에 서리가 내리고 연나라 추연이 해왕을 섬기다가 참소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늘을 보고 통곡하되 여름철 6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이고 한나라 때 동해의 어떤 효부가 시어머니를 섬기다가 도리어 오해를 받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자 3년 동안 그 고을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고사. 합집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를 한 사람이 모조리 차지하는 것이고 대척은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모여 대질하여 변명하던 일이고 순치는 하차로 어떤 상태에 이릅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4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건의한 대로 사직단 둘레 담장의 제도를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둘레 담장은 송조 의례국의 오래신이에 의하여 사문이 동일한 유로서 25의 제도를 1유로 삼았고 소흥 13년 양존중 등이 상언한 것에 의하면 둥근 장류 외에 40보의 제도로서 남쪽 서쪽 북쪽은 산강으로 한 개를 삼고 동쪽 한 개는 140보를 수축하여 대차의 의장과 금위의 배열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하였다. 산강은 산등성 마루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금교 판한성부사 원상의 아내 손시상에 부의하다. 쌀콩 40석과 종이 200공과 정포 50필과 각 관을 부의로 내려주었다. 손실은 바로 성비의 어머니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부 조직 개편 일을 6조에서 나누어 맡도록 개혁하다. 정부의 모든 일을 나누어 6조에 돌렸다. 처음에 하윤이 아련하여 청하여 아뢰었다. 마땅히 정부를 개혁하여 6조로 하여금 개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참 만에 임금이 예조판서 설미스를 불러서 지난번에 정부를 개혁하자는 의논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겨울에 대간에서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이를 개혁하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곧 따르지 않았다. 이제 좌정승이 나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조의 제도는 모두 중조를 모방하니 마땅히 정부 일을 6조에 나누어 붙이고 6부의 예를 본받자고 하였다. 경등이 참고하여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때 예조에서 계목을 올리었다. 삼가 무는 통고를 상고하니 우하상에서도 304보를 두어 천자의
정사를 도왔고 주나라에서는 삼공삼고를 세워서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여 천지의 임무를 정성껏 다하였고 육경으로 하여금 직사를 나누어 천광경을 총재로 삼아서 왕을 돕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고 한나라에서는 초엽에 성상을 두었고 성제 때 삼공을 두었는데 성상과 같았으며 당나라에서는 삼성의 장관을 제상으로 삼았고 송나라에서는 동평장사를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중서성을 파하여 육부로 하여금 직사를 나누어 맞는데 이는 바로 성주의 남긴 뜻입니다. 그러나 총재를 두지 않고 육부에서 각각 직사를 바로 아래고 직지를 받들어 시행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육부 장관이 주의부에 모여 같이 의논하여 아뢰입니다. 빌건대 육조로 하여금 각각 직사로 아뢰게 하고 왕지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며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육조 장관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나이와 덕망이 아울러 높고 정치의 대체에 통달한 자를 의정부에 두어서 궁극의 중요함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임금이 성상부원근 이지 호조판서 박신 총재 이현을 인견하여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정부를 파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결혈이 없었다. 지난 겨울에 대간에서 작은 허물로 인하여 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던 까닭에 윤허하지 않았었다. 지난번에 좌정승이 말하기를 중조에서도 또한 성상부가 없으니 마땅히 정부를 혁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니 모든 일이 내 한 몸에 모이면 진시로 재결하기가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미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어찌 노고스러움을 피하겠는가. 이직 등이 진시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공신이 세월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으면 마땅히 부원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이와 덕망이 고매한 자가 많으나 육조의 자리는 적으니 그대로 정부에 두고서 처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에 영의정 부사 성성님, 좌정승 하윤, 우정승 남제, 찬성사 이숙번, 예조판서 설미수 등을 불러서 의논하니 모두 옳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육조로 하여금 서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의정부에 영부사 1인, 판부사 2인, 동판부사 2인, 4인을 그대로 두고 참찬 1인, 지부사 2인, 참지부사 2인을 파하였다. 금상조례사를 파하여 예조에 병합하였다. 영의정 부사 성승린을 파하여 창녕부원군으로 삼고 하윤을 영의정 부사로 남제 이직을 판의정 부사로 이숙번 유정현을 판의정 부사로 삼았다. 3군에 판부사를 각각 1인씩 두었는데 직질은 종 1품으로서 이지순, 이규령, 한규를 1호 삼았고 공안부 윤, 인영부 윤을 각각 1인씩 더 두었으며 이 앞서 형조 우참이를 항상 도관에 나와서 일을 보게 보았는데 이때 이르러 육조의 일이 번잡하다고 하여 본조에 돌아가 사진하도록 하고 겸 지형조사 1원을 더 두어서 타관의 판사로서 겸하여 도관을 오로지 맡게 하였다. 예조판서 설미수가 병으로 사임하니 성선인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정부의 고난이 무거운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나 정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단행하여 정부에 관장하는 것은 오직 4대 문서와 무거운 제수를 다시 안액하는 것뿐이었다. 이제 비록 의정부의 고난이 무거운 폐단을 개혁하였다고 하나 권력이 육조에 분산되어 통일되는 바가 없고 모든 일을 제때에 풍습하지 못하여 일이 많이 막히고 지체되었다고 한다. 중조는 중국 조정이고 삼공은 태사, 태부, 태보를 말한다. 사보는 천자의 사척근을 말하는데 앞에는 의, 뒤에는 승, 왼쪽에는 보, 오른쪽에는 필이 있었고 삼고는 소사, 소부, 소보를 말하고 조정은 중국 명나라를 말하며 금상조례사는 조선조 때 법률의 제정을 맡았던 관청이고 태조 때 설치하여 성종 때 폐지하였다. 품승은 신하가 임금에게 정부를 품신하고 왕지를 받던 일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건의한 육조가 맡아야 할 일에 대한 계목을 승인하다. 의정부에서 공사를 이전하여 맡게 할 일을 계목하였다. 1.
부중에 행위하지 않은 문서는 육조의 낭청을 불러와서 교부하고 이미 행위한 문서는 가각구에 옮겨 갈무리하되 모두 차견이나 수점 따위의 일은 이조 병조에 보냅니다. 1. 대소 연향이나 중의 청가 따위의 일은 예조에 보냅니다. 1. 공사에서 서로 소송하여 사처에 결급한 한당 노비 가운데 분간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형조에 보냅니다. 1. 각년의 조례 문서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일은 예조로 보내고 이미 등록한 일은 가각구에 갈무리합니다. 1. 녹사는 부중에 신명을 그대로 두고 그 밖에는 모두 가각구에 붙이고 여러 도감의 각소는 이조에서 옛날부터 차정합니다. 지인은 신명을 그대로 둡니다. 전리는 부중에 15명을 그대로 두고 그 밖에 21명은 6조에 나누어 보내고 일은 2조에 보냅니다. 정리는 주장하는 각처에 나누어 보내고 일은 2조에 보냅니다. 1. 조례는 부중의 상하번 가운데 1번 25명을 그대로 두고 그 밖에 225명은 전에 보내기로 정한 각처와 6조의 수가 적은 곳에 나누어 보내고 일은 병조에 보냅니다. 1. 수공 1번 30명은 옛날 그대로 둡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부는 의정부이고 차견은 여방의 일이 있을 때 임시로 관리를 임명하여 파견하던 일이고 수점은 관리를 임명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 3망을 내어 임금의 낙점을 받던 일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7일 경신 5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의 직항 에 있어 동지의정부사, 동참지의정부사를 없애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 등이 종정무와 사송한 객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9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방간이 보낸 생강을 받고도 임금에게 아뢰지 않은 심종을 탄핵하다. 심종이 지난해 가을에 의가를 따라 남행하였을 때 몰래 방간의 보낸 생강을 받고도 임금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0일 개회 첫번째 기사. 전 완산 부윤 박경의 졸기. 박경은 영해 사람으로서 시중 박함의 후손이었다. 처음에 음직으로 관직에 나와서 여러 벼슬을 거쳐서 대사원에 이르렀다. 그때 응방을 두고 또 행행의 여악을 앞세우고자 함으로 상소하여 급간하니 태조가 노하여 골정으로 불러들이어 과인이 경을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극심하게 욕하는가 하니 박경이 대답하였다. 신이 간담을 피력하는 것은 만약 조금이라도 남기는 바가 있으면 어찌 전하의 만극한 은혜를 갚는 소익이겠습니까? 말이 심히 간절하고 지극하니 태조가 드디어 노여움을 풀었다. 어느 날 자기 집의 노비의 문적을 펼쳐보다가 양천을 분간하기 어려운 노비 몇 구가 있으니 즉시 이를 불태우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영락 10묘년에 다시 대사원이 되어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간하였고 임진년에 완산윤으로 나갔다가 계사년에 걸해하여 사제에서 졸하니 나이가 64세였다. 3일 동안 철조하고 중간을 보내어 조제하였다. 박경의 사람됨이 근후하고 순직하고 물건을 남에게 주는데 거리낌이 없어서 정자의 풍모가 있었고 항상 물건을 아끼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상대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고 그는 평상시에 거치할 때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관을 갖추었고 사위나 아우, 조카, 빈객과 같이 대하였다. 조카를 빈객과 같이 대하였다. 시호는 양정인데 아들이 없다. 걸해는 관리가 나이가 많아 일을 보기 어려울 때 고향에 돌아가서 묻히게 해달라고 임금에게 애걸 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1일 갑자 첫번째 기사. 판한성 부사로 치사한 정료의 졸기.
정류는 초계 사람으로서 내시 출신이었다. 무진년의 회군 2등 공신으로 되어 숭정대부에 이르렀고 판한승으로서 2대 치사하도록 하였는데 조울할 때 나이가 84세였다. 3일 동안 철조하고 부위로 쌀콩 30석과 종이 100권을 하사하고 중관을 보내어 조제하였다. 시호는 호희공이라고 하였다. 아들은 정갱이였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4월 20일 을축 첫번째 기사. 경상도 보천에 우방이 내려 삼과 보리가 상하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4월 20일 을축 두번째 기사. 일본 사객을 접대하는 연회의 법을 정하다. 일본 국왕의 사신은 육조 판서가 제도의 사객은 예조 당상관이 대접하는 곳으로서 길이 항식을 삼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4월 22일 을축 세번째 기사. 현이 을창 곡식을 도용한 무산현 판사 임모와 강서현 판사 탁사준을 취죄하다. 경찰관 조치의 계본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탁사준이 무산현령이 되어 의창의 곡식을 거둘 때 큰 말을 사용하여 남는 곡식이 많았는데 임모가 탁사준의 뒤를 이어 현사가 되어서 그 곡식의 반을 비모하고 반은 사사로이 썼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사실을 행문하여 임모에게 장 100대를 수속하고 탁사주는 원종공신이라 하여 면제하였다. 비모는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다 모손함.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4월 20일 을축 네번째 기사. 김영과 심온을 노비 변정 도감 제조로 삼다. 한상경과 박신을 대신하게 하였다. 전 판충추 목사, 충주 목사, 권진, 인영부 윤, 안 등 예문관 제학 김여지를 가정제조로 삼았다. 대언 등에게 명하였다. 공무를 계류시키지 말고 즉시 계문하여 시행하라.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4월 24일 정묘 첫번째 기사. 함양사람 김원생이 끌고 가던 소가 벼락을 맞았는데 3일이 지나서 김원생도 또한 죽었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4월 24일 정묘 두번째 기사. 천주사로 한승부 윤 김구덕을 명나라에 보내다. 임금이 일렀다. 이품이 이상이 출사할 때 점별련은 금으로는 예조로 하여금 지신사 예방대응과 더불어 하나같이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도록 하라. 지신사가 유고하면 다음 대언으로서 이를 행하게 하고 육조로 하여금 모여서 점별하지 말게 하라. 임금이 또 말하였다. 입조하는 사신의 반전과 치부 따위의 일은 금으로는 승정원에서 마감하여 아뢰어라. 반전은 여비를 말한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4월 24일 정묘 세번째 기사. 우홍부에게 고신을 주라고 명하다. 이어서 쌀콩 20석을 내려주었다. 처음에 우홍부가 왕거을 올미를 고하지 않은 죄에 연주하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대제하 김한로 개성군 이내 한승부윤 정력 등이 아뢰기를 우흥부는 병이 위독하니 원컨대 고신을 되돌려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우흥부는 시중 우현보의 아들이었다. 우현보가 개인형 과거의 지공고였는데 김한로 등이 모두 그 문생이었고 임금도 잠재있을 때 또한 그 시험에 합격하였다. 지공고는 과거를 보이는 시험관을 말하고 문생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고시관인 은문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이끌던 말이고 평생 문화의 예를 취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4월 24일 정묘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양호가 방관과 내통한 일을 가지고 논죄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지금 이양호의 근수 홍이와 방관의 종 석구지 등의 공사를 보니 사통한 흔적이 이미 드러났는데 이양호는 굳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빌건대 고신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여러 간사한 싹을 막으소서. 임금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나여 연좌되어 갇힌 자들을 풀어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4일 정리후 5번째 기사 정리를 혁파하다. 구제의 양부와 간원의 행차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붉은 옷을 입고 갈도하는 것을 정리라고 일컬었다. 이조파사 항상경이 아래였다. 이제 조정의 법을 본따서 이미 조리로서 앞에서 가갈하게 하니 정리를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리는 양부나 간원이 행차할 때 붉은 옷을 입고 갈도를 하던 사람이다. 가갈은 갈도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모시고 광양루에서 술자리를 벌리다.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양호를 양근에 안치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이양호의 죄를 청하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등이 이양호의 범한 바가 불충에 관계되었으므로 상서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양호의 범한 바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었으므로 전하가 사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양나라 무제가 깊이 석시를 믿어 자예에 지나쳐서 사람이 법을 범하여도 모두 용서하여 놓아주었다가 종실에 반역자가 있어도 또한 울면서 용서하여 바른 덕에 이르도록 하였으나 도리어 후경의 난을 가져왔으니 이것이 기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유윤을 내려서 그 연유를 자세히 문추하고 법대로 밝게 처치하소서. 또 상소하였다. 이 방간의 집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미 떳떳한 법이 있습니다. 전주, 부윤, 신극공, 판관, 이종실 등이 고찰에 엄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종관의 형에 복제해야 합니다. 신등이 전날 상서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한데 신극공 등의 죄를 어찌 용서하여 주는 예에 둘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아울러 그 죄를 논하소서.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듣건대 인신은 장이 없어야 하니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베는 것이 춘추의 법입니다. 안대군 이방간이 종사에 득주하였으므로 온나라 신자와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양호가 훈척 대신으로서 사설의 서로 사람을 보내어 당례를 맺고자 하였으니 검장의 마음이 있지 아니한 자가 어찌 감히 이같이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헌사의 청을 따라서 이양호를 유사에 내려서 그 고신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하여 그 죄를 바로 잡으소서.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고 모반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형을 가하는 것이 의리상의떠하겠는가? 속히 이양호의 집에 수직한 것을 파하고 아울러 오래 갇힌 자를 면제해 주라 하니 헌부에서 또 상언하였다. 이양호가 비록 수직을 면제해 주더라도 도망하여 숨을 리는 없으나 홍인 등은 풀어주면 반드시 도망할 것입니다. 임금이 우리가 홍이 등의 말이 광탄하여 좋게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즉시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헌부에서 감히 어기지 못하여 즉시 상서하였다. 신등이 듣건대 관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직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가는 것이요 은책에 있는 자가 그 말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신등이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질로서 성상의 지우를 잘못 입어 직책이 언관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므로 사리를 밝히는데 밝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합당함을 잃어서 능히 성덕을 비익하지 못하고 실로 환직을 태만히 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감히 시위 소찬하고 충원의 길을 막으니 실로 걱정과 두려운 생각이 있으므로 사리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는 신등의 직책을 면하게 하소서. 사헌부에서 드디어 그 집으로 물러가니 사관원에서 다시 상소하였다. 인신의 죄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신하는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양호가 훈척의 대신으로서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고 또 그 여러 아들의 직질이 추요의 직에 올라서 총애와 영광이 지극합니다. 돌아보건대 이에 역신과 사통하였으니 그 불청하고 한사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기에 이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후일의 변을 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 잡으소서. 대은사에 전지하였다.
대간의 말은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완원군의 변명도 또한 절실하고 지극하여 사정이 의사하니 실로 결단하기가 어렵다. 비록 이양호가 실제 하지 않는 바라고도 또한 억측하여 생각할 수도 없으니 잠정적으로 외방에 내보내도록 하되 그 거주하는 바를 임의대로 하라. 이어서 사람을 보내어 이양호에게 유시하였다. 헌사에서 여러 사람의 말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서 죄를 청하니 사실이 아닌 것 같으나 그들을 탄망하고도 하다고 지적하기도 어렵다. 형도 또한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하니 또한 진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내가 공의를 두려워하여 잠시 형을 외방에 내보낸다. 이양호가 양근으로 돌아가기를 애걸하였다. 후경의 나는 양나라 무지 때 후경에 일어난 반란으로서 한남왕 후경이 모반하여 건강을 포위하고 대성을 함락시켜 무죄를 굶어 죽였다. 장은 춘추 공양전에서 말하기를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이 없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뵌다고 하였는데 한서의 숙손통전 장은 영란을 말한다고 하였다. 금장문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무과의 언영년을 옛은 추부에서 내려주다. 한평군 조연 병조판서 이응이 연회를 주관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하윤이 수도의 경치를 형상한 놀이를 2편을 바치다. 영의정부사 하윤이 도성 형승지곡과 도인 송도지곡 2편을 바쳤는데 편마다 각각 8장이었고 이 을을 섞어 썼다. 악관에 내려 이를 관현으로 타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전함 제추들이 휴가 내는 법을 세우다. 고가 출입의 법을 세웠다. 2조에서 아래였다. 이에 앞서 전함 제추가 여러 날 동안 성문 밖으로 출입할 일이 있으면 사유를 일일이 갖추어 정부에 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는 승정원에 단자를 바치는 것으로 상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전함 제추는 이품 이상의 한량 기료를 말하고 태종 때 전함 제추소를 두었다. 세종 때 치사 기로소로 고쳤다. 전함 양부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7일 경호 네 번째 기사 판의정부사 이직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저는 이러하였다. 신이 삼가 제왕의 정치를 하던 제도를 살펴보는 관을 설치하고 직사를 나누어 두는 것이 주나라보다 갖추어진 적이 없었는데 삼공이 도를 논하고 육경이 직사를 나눈 것이 그 대강이었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황명의 태조 황제가 성질의 재질로서 예를 제정하고 악을 만드는 데 손익이 적중함을 얻었고 다시 관제를 정하는 데 주의 관제를 존중하여 삼공을 두고 육부를 설치하여 진한 일에 상부의 제도를 일소하니 일이 엄체되는 일이 없고 정상이 통하지 않은 바가 없어 가위 정치하는 요체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공손히 생각한데 우리 태조가 천명을 받고 개국하여 전조의 풍습 가운데 천박하고 들어온 나머지를 이어받아 묵은 폐단을 개혁하기에 힘썼습니다. 주상전하가 대보를 계승하여 잘 개수를 하고 지난날에 다 개혁하지 못한 것은 모두 이제 잔재하였습니다. 법으로서 크고 작은 것이 없어 찬연히 일신되었고 또한 정부의 서무를 6조에 나누어 붙이고 중요한 일을 논하고 생각하는 것을 정부에 맡기니 또한 주관의 뜻입니다. 또 신으로 하여금 판부사를 삼으니 신은 처음에 명을 받고 항공하고 운우를 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엎드려 서경을 생각하니 관은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으나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논의에 이르기를 힘을 다하여 벼슬자리에 나아가 재능이 없으면 물러난다고 하였으니 성인의 말씀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은 성질이 본래 어둡고 어리석으며 재능이 또 짧고 얕으나 요양스레 성명을 만나서 신의 어둡고 어리석음을 양지하시고 신의 다른 마음을 없음을 살피시어 매양 신에게
중에의 직임을 맡기니 다만 어리석은 충심을 다하여 삼가 관직에 나아가 거의 큰 실수는 없었으나 한나라 장자방처럼 어진 사람도 오히려 유후에 봉해지기를 바랬으니 신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하교하기를 나이와 덕망이 함께 높고 지체에 통달한 자를 의정부에 직에 제수하고 군국의 중요한 일을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고 하니 이것은 옛날 삼공의 직임입니다. 그 직위가 높고 그 임무가 무거우니 무사람이 그 영유하는 사표자가 아니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총애를 탐하여 그 자리를 모람되게 지키더라도 무리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또 교지와 명실이 서로 다르면 옛날 관을 반드시 갖추지 않는다는 뜻에서도 어긋남이 있으니 이것이 신의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소위입니다. 또 신이 생각건대 옛날에 삼공의 아문이 없었는데 지금의 정부는 아문이요 반열이 백간의 우두머리에 거하고 더불어 중대한 일을 의논하니 사람들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상직이 없다 하더라도 영부사 하윤과 더불어 같이 정부에 있는데 전혀 상피함이 없으면 혹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신의 어리석은 고집을 용서하여 다시 노성한 사람을 골라서 신의 봉군의 바늘에 둔다면 국가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읽어보고 우사간 윤회종에게 명하여 비답을 짓게 하고 윤화하지 않았다. 이 직은 바로 하윤의 아내 이시의 종제였다. 육경은 주대 육관의 장인데 천관의 장인 총재, 지관의 장인 사도, 춘관의 장인 종백, 하관의 장인 사마, 추관의 장인 사구, 동관의 장인 사공을 말한다. 잔재는 깎아서 없애버림이고 운울은 낭패한 모양이며 한나라 장자방처럼 어진 사람도 오히려 유후에 봉해지기를 바랬으니 한나라 3대 공신인 장량은 공신으로 봉해지면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을 미리 알고 관계에서 은퇴하여 유후에 봉해지기를 바랬다는 고사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7일 경호 5번째 기사 사헌장력 복관이 이양우에 대해 상서하고 사직하다. 복관이 이양우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으니 이에 상서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신은 재주가 우둔하고 학문이 소루하여 여러 차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늙어서 초야에 돌아갔더니 나이가 거의 60세가 되어 세상의 영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특별히 성은을 입어 불러서 감찰에 임명하고 여러 번 옮겨 장령에 이르렀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하여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깨하였습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보고 이를 쫓아버리고자 하였으나 다만 재주가 용렬하고 말이 고루하여 성상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구차스러운 녹의 이익을 바라서 영화를 탐하겠습니까? 빌건대 신의 직임을 명하여 현철한 사람에게 제수하여 명간의 꾸짖음을 넓히소서.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8일 신미 첫번째 기사 사관에서 이양우의 죄를 청하고 모두 사직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화는 소홀한 데서 생기고 변은 불우한 데서 일어나는데 하물며 혼척대 신으로서 역신과 사통한 자는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양우가 반간과 사통한 흔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이양우가 몰래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 음흉하고 불충한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단지 외방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으나 악을 경계하고 환을 두려워 염려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결같이 헌사에서 아랫바에 의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신민의 바람에 답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헌사의 청을 내가 이미 듣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말을 떳떳하게 흘려 들어주겠느냐? 어찌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이에 관원에서 드디어 모두 사직하였다. 수정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8일 신미 두번째 기사 첨총재 이화미의 지옥이 쌀콩 30석과 종이 100군과 관각을 부위로 내려주었으니 이 화미는 청해백의 이지란의 아들이었다. 그의 무죄는 약간 아비의 풍모가 있었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4월 2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방간의 수직을 해제하도록 전라도 도관찰색에 전지하다. 감사는 이양우가 사람을 시켜 서로 소통하였던 까닭으로 군인을 시켜 방간의 안치한 곳을 방수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듣고 이 일을 회안대군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으니 방간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소위였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4월 28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종묘에 둘레 담장을 쌌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4월 28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일본 강주 태수 평만가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고 큰 종을 구하다. 태종시로 27권 태종 14년 5월 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경미한 죄수를 석방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일본 초전의 외사가 토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처음으로 육조에 녹사 지인을 두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보성군 청부현에 서리가 내리다. 임금이 올해 서리가 내릴 수 있는가 하니 좌대원 유산율이 대답하였다. 보성은 북쪽으로 강원도 대산과 연하였으므로 올해 서리가 내린들 좋기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유산율의 말은 대개 이와 같았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잔치를 베푸다.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모여 노비의 일을 의논하다. 이품 이상에게 명하여 의정부에서 모여서 노비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에 하윤이 건의하여 무인년을 정장하지 아니한 한년으로 삼는 것을 혁파하고 신축년 이후부터 또 아울러 수리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변정도감에서 또 만약 한년이 다 가버리면 쟁송이 다투어 일어날 것이니 더욱 미편합니다 하고 상사에 예를 들어 논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정부의 의논을 따르는 자가 많으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전지하였다. 그늘의 가뭄 기운이 반드시 결절이 그 적중함을 얻지 못한 데에 이유가 없지도 않을 것이니 마땅히 변정도감이 독촉하여 결절한 사건 수를 날마다 성정원에 고하게 하라.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우정은 한권이 이양의 죄를 청하고 사직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엎드려 듣건대 전날 헌사에서 본원과 더불어 이양의 죄를 가지고 이미 소를 갖추어 아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아직 유윤을 받지 못하여 신은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랩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한데 신하가 된 자의 죄는 불충보다 큰 것이 없고 불충의 실체는 두 마음을 품는 데에 발현되며 두 마음을 품으면 당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춘추의 법이므로써 무릇 난 신을 빼고 반드시 그 당례를 다스린 뒤에야 악한 짓을 하는 자가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양호가 사사로이 난신 방간과 통하였으니 그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불충한 실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해와 달이 지극히 밝은 것을 돌아보시고 춘추의 큰 돕을 들어 대간의 청을 굽어 쫓아서 이양으로 유사에 내려 사사로이 난신과 결탁한 이유를 국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만세 인신의 도리를 바로잡았어서 임금을 윤허하지 아니하니 한군이 드디어 사직하였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금교 한성부 윤 공부에게 척석기우를 감독하게 하다. 척석기우는 도마뱀을 병 속에 집어넣고 지내던 제사인데 도마뱀이 용과 비슷하다 하여 용의 응흠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시록 27권 태종 14년 5월 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이응 성석인 박자청 등이 이양우의 죄를 청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이양우가 몰래 회안대군과 사통한 흔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대간에서 그 사실을 행문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 상언하였으나 전하가 윤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그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빌건대 대간의 청을 따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변별하였다. 경등은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3일 을대 세 번째 기사 이흥발 등을 자원 안치한 일을 회보하지 않은 연길도 도수문사를 신문케 하였다. 이흥발, 이흥제, 이흥로 등이 자원 안치한 일은 연길도 도수문사가 어찌 회보하지 않는가? 마땅히 형조로 하여금 까닭을 국문하게 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순천부 장도에 방목 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 장도에 방목하였는데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하여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3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각도에 안치되어 있는 외인의 신상 명세서를 병조로 하여금 보고케 하다. 겸하여 외인을 존휼하고 나온 사유와 생산 물고의 수와 그 생리의 상태를 갖추어 아뢰도록 하였다. 출생사만 생활들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나가 단호 별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건원능에 나아가 단호 별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6일 묘인 첫 번째 기사 조사이의 난에 연루되었던 박숙문, 허형 등의 고신을 돌려주다. 임금이 말하였다. 태조가 이무년에 동북면으로 행차했을 때 박문숭, 허형, 최식, 이양강 등이 혹은 수령으로서 혹은 좌막으로서 적신의 위협에 억눌려서 부득이 따랐던 것이므로 그 고신을 내가 돌려주고자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남제 이직 등이 의논하기를 위협하여 다른 것을 다스리지 않는 것은 옛날의 도리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한제로 인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고자 함이었다. 좌막은 비장을 말한다.